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설 연휴. 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친척들과 모이지도 못하고 또 코로나19로 영화관을 찾은 지 오래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설 명절 특선 영화 추천작,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 007 스카이포를 연출한 것으로 알려진 샘 맨데스 감독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서 1차 세계대전 당시의 기억을 들었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직접 전해들은 기억만큼이나 영화는 전쟁의 모습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독일군에 의해 모든 통신망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 영국군 병사인 스코필드와 블레이크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바로 함정에 빠진 영국군 부대의 수장 맥켄지 중령에게 에린 무어 장군의 공격 중지 명령을 전하는 것인데요. 단 2발로 뛰어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나가 죽으라는 건지 거의 사형에 가까운 임무를 준 것인데요. 하지만 이 명령을 전하지 못하면 1600명의 아군은 물론 블레이크의 친형도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전쟁에도 참전 경험이 있는 스코필드, 과연 이들은 무사히 아군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쟁 영화에서 아군을 구출하는 내용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덩케르트 등 뛰어난 명작이 많이 있습니다. 1917은 이런 영화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손색이 없어 보이며 롱테이크 기법으로 진행되는 전투씬 장면들은 영화에 대한 몰입도를 한층 더합니다. 특히 주인공 스코필드는 전쟁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던집니다.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지만 전쟁을 원하지 않는 모순, 무엇을 위해 독일군과 연합군은 싸우고 있는가. 이런 장면들은 앞서 맨데스 감독이 할아버지에게서 전해들은 전쟁 이야기와도 연관됩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전쟁 당시 기억에 대해 전해들을 때 그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 따위는 담겨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넘어 염세적인 모습까지 잘 담아낸 영화 1917이었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2.6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제목처럼 남산의 부장, 즉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 역 김규평의 시선으로 진행됩니다. 카카,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개인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 내면의 긴장감과 심리를 더 잘 표현하고 있으며 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배경과 감정선에 집중하며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에 초점이 잘 맞아 있습니다.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 새끼야! 사실 12.6 사건에 대해 다룬 작품은 이전에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검열되기도 하며 아쉬운 평가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2020년 1월 개봉한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이전 작품에 비해 비교적 사실적인 장면을 잘 묘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몇몇 장면들을 제외한다면 역사적 고증면에 있어서는 가장 나은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끝부분, 김재규가 왜 중앙정보부가 아닌 육본으로 향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어떤 대답도 의견도 들어가 있지 않으며 그냥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나버립니다.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는 초반부터 인물 개인의 심리와 인물 간의 갈등에 대해 잘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말에 있어서 어떠한 심리적 묘사나 해석 없이 열린 결말로 끝맺음을 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전설이라고 말하는 밴드 퀸의 압도적인 천재이자 보컬 프레디 머큐리, 그의 전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노래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하지만 1973년 데뷔한 밴드인 만큼 어린 친구들에게 프레디 머큐리란 이름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영화를 보게 되는 순간 프레디 머큐리란 이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지 않은 2000년대생이 있다면 대중가요와는 또 다른 음악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화는 이민자 출신의 프레디 머큐리가 파로크 불사라라고 불리던 시절부터 시작해 밴드에 들어가고, 그리고 밴드가 성장하고 성공하고 멤버들과의 불화와 갈등, 그리고 다시 화해하는 프레디의 일대기를 통해 전설적인 밴드 퀸의 모든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영화라는 시간적 한계에 모든 사건을 다 다룰 수는 없기에 영화적 각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 많은 시간을 압축적으로 다루다 보니 프레디 개인에만 집중되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에 대한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에이드 공연 장면에 있어서만큼은 고증을 거의 완벽히 구사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마치 당시 콘서트장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것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영화를 보신 뒤에는 실제 퀸의 역사와 영화의 내용을 비교해보시는 것도 영화의 여운을 느끼기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내 눈자 아니? 네, 아닙니다. 숱한 유행어를 만들어낸 영화 범죄도시. 범죄도시는 2004년 발생한 연변 조선족들의 범죄 조직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마동석이 출연하면 마동석이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영화를 생각하신다면 정확합니다. 양아치도 좀비도 때려잡는 형사. 마동석이 이 영화에서는 조선족을 때려잡는 영화인데요. 내용은 춘시기파 보스를 위협하며 가리봉동 일대 최강자로 급부상한 신흥범죄 조직 흑룡회의 보스 장첸일당을 형사 마동석, 아니 마석도가 쓸어버리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식상한 조폭 누아르 영화에 개연성도 별로 없고 결말 또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진부한 내용이지만 이 영화를 보는 이유는 마동석 이름 섞자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는 탄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석두라는 캐릭터와 고구마 없는 청량감 넘치는 사이다 같은 액션, 극 중간중간 웃음을 주는 요소들은 충분히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으며 인기의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 설 연휴에 안 그래도 답답한 킹 시국에 범죄도시를 보며 속이 뻥 뚫리는 액션 영화로 추천드리기에는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화, 드라마, 각종 콘텐츠 리뷰하는 이한레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설 명절만큼은 힘든 일은 있고 행복한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